제 남편 속옷이 그 여자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 공부 가르친다며 우리 집에 들어온 그 선생님이 빨래통이 아닌 자기 방으로 남편 속옷을 가져갔어요. 지금 제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온통 새하얀 화면으로 채워진 기분이랄까요? 방금 전까지 보던 그 영상이, 그 장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CCTV였어요. 제가 서재에 몰래 설치한 감시 카메라요. 그 화면 속에서 한소미 선생님이 아니,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여자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더군요. 남편 속옷을 손에 쥔 채로요. 그런데 빨래통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기 방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어요. 그 다음에야 머리가 따라왔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뭘 본 거지? 왜 하필 남편 속옷을? 왜 빨래통이 아니라 자기 방으로? 질문만 자꾸 떠올랐어요. 대답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귓가에는 아직도 그 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세탁기가 돌아가던 그 둔탁한 진동 소리요. 탈수통이 회전하면서 만들어낸 떨림이 마루를 타고 올라와 제 발바닥을 먼저 건드렸거든요. 그 진동이 가슴 안쪽까지 스며들어 심장 박동을 뒤흔들었고요. 그때마다 잠에서 깼어요. 처음엔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왜 저 시간에 빨래를 하나? 그런데 오늘 영상을 확인하고 나니까요.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함이 지금도 등골을 타고 내려와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시험지를 내밀었어요. 수학이었는데 60점도 안 나왔더라고요. 준호는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요즘 애들은 선행학습이 기본이라던데 우리 아이만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준호 성적이 너무 떨어졌어요. 과외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는지 대충 대답만 했어요. 그래, 알아서 해. 괜찮은 데 있으면 계약해. 그렇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청담동에 사는 학부모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였거든요. 거기서 입주 과외 선생님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요. 사흘 뒤에 연락이 왔어요. 한소미 선생님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참 좋았어요.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데 단정하게 생긴 얼굴에 긴 생머리를 곱게 내려뜨리고 있었거든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왔는데 어쩐지 대학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말투도 공손했고요. 안녕하세요, 한소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눈빛도 또렷했고요. 준호를 보더니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준호도 금방 마음을 열었어요. 애들은 원래 그런가 봐요. 어른들보다 눈치가 빠르다고들 하잖아요. 계약은 간단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입주 과외로 3개월 계약이었거든요. 남편이 좀 비싸다고 했지만 제가 우겼어요. 과외비 비싸긴 한데 준호 성적 올리려면 어쩔 수 없지. 남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럼 계약서 쓰고 해. 계약서에는 몇 가지 조항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실내 위반 시 즉시 해지 조항이었거든요. 당시엔 그냥 형식적인 문구인 줄 알았어요. 설마 이게 나중에 쓰일 줄은 몰랐죠. 한소미 선생님은 우리 집 2층 끝방을 쓰기로 했어요. 원래는 창고처럼 쓰던 공간이었는데 침대랑 책상 하나 들여놓으니까 그럴듯하게 꾸며졌더라고요. 선생님은 짐을 옮기면서도 계속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방이 참 예쁘네요. 여기서 열심히 할게요.
그때만 해도 다 좋았어요. 준호 성적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요. 한소미 선생님은 준호한테 수학뿐 아니라 영어까지 가르쳐 줬거든요. 숙제 검사도 꼼꼼히 해줬고요. 남편도 만족스러워했어요. 괜찮은 선생님 같은데 준호 성적도 오르고 있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까지는요. 첫 번째 이상한 점은 냉장고에서 발견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아침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 문을 여는데 제가 어제 사온 요구르트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3개를 샀는데 1개밖에 안 남아 있었거든요. 처음엔 준호가 먹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준호야, 요구르트 먹었어? 아니, 엄마. 나 안 먹었는데?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남편이 먹었나 싶어서 남편한테도 물어봤어요. 여보, 요구르트 먹었어요? 아니, 나도 안 먹었는데. 그럼 누가 먹은 거지? 저도 안 먹었거든요. 그때 문득 한소미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설마, 아니겠지. 그냥 실수로 먹은 걸 수도 있잖아요. 별거 아닌 일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번엔 반찬통이었어요. 제가 해놓은 미역국이 반이나 줄어 있었거든요. 남편이랑 준호는 미역국을 안 좋아해요. 그럼 누가 먹은 건데? 이번엔 참지 못하고 한소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냉장고에서 음식 드셨어요? 한소미 선생님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바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죄송해요. 배가 고파서 조금 먹었어요. 다음부터는 말씀드리고 먹을게요. 목소리가 여전히 밝았어요. 미안한 기색도 없었고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를 내자니 너무 사소한 일 같았고 그냥 넘어가자니 찝찝했거든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걸렸거든요. 근데 뭐가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잠에서 깼거든요.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세탁기 소리였어요. 탈수통이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둔탁한 진동이 마루를 타고 올라와 제 발바닥을 건드렸거든요. 처음엔 그냥 떨림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떨림이 점점 커지면서 침대 프레임까지 흔들렸어요. 심장이 빨라졌어요. 가슴 안쪽에서 뭔가 조이는 느낌이 들었고요. 왜 저 시간에 빨래를 하는 거지?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세탁실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까 한소미 선생님이 세탁기 앞에 서 있었어요. 세탁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살짝 열었어요. 선생님? 한소미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깜짝이야. 잠 설치셨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당황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근데 이 시간에 빨래를 하세요? 아, 낮에 깜빡했어요. 내일 입을 옷이 없어서요. 한소미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쩐지 어색해 보였어요.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왜 새벽 2시에 빨래를 하는 거지? 낮에 깜빡했다고 했지만 그게 말이 되나? 뭔가 이상했어요. 근데 뭐가 이상한지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직감이었어요. 여자의 직감이랄까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근데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제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도 새벽 세탁기 소리는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쯤. 그때마다 저는 잠에서 깼고요.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진동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근데 익숙해질수록 더 이상해졌어요. 왜 하필 새벽에, 왜 하필 그 시간에 남편한테 말을 꺼낼까 생각했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이 새벽에 빨래를 한다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할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문제라고 할 만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때 확인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눈을 뜨니까 이미 7시가 넘어 있었거든요. 평소엔 6시 반이면 일어나는데 그날따라 늦잠을 잤어요. 아마 새벽에 세탁기 소리 때문에 제대로 못 잔 탓인 것 같았어요. 서둘러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미 누군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소미 선생님이었어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계란을 굽고 있었거든요. 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기름이 튀는 소리와 함께 계란 익는 냄새가 퍼졌고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뭔가 어색했거든요. 제 부엌인데 제가 손님처럼 서 있는 기분이랄까요? 아,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앞치마까지 두르고 있었거든요. 제 앞치마였어요. 제가 일찍 일어났길래 아침 준비 좀 도와드리려고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근데 그 밝음이 어쩐지 과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일부러 밝게 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 고마워요. 근데 제가 할게요. 선생님은 준호 가르치는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한소미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며 계속 계란을 뒤집었어요.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괜히 트집 잡는 것 같았거든요. 식탁에 앉았어요. 잠시 뒤 한소미 선생님이 접시를 들고 왔어요. 계란 후라이랑 토스트였어요. 드세요, 어머님. 고마워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준호도 식탁에 앉았고요. 남편은 아직 씻고 있었어요. 한소미 선생님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준호를 보며 물었어요. 준호야, 어제 숙제 다 했어? 네, 선생님. 다 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소미 선생님은 준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준호 정말 착하다. 오늘도 열심히 하자. 준호가 웃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제 자리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매면서요. 벌써 아침 준비 다 됐네? 네, 오빠. 제가 했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빠. 그 호칭이 귀에 걸렸어요. 처음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지. 저는 남편 얼굴을 봤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선생님.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식탁에 앉았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커피를 따라줬어요. 오빠, 커피 드세요. 고마워요. 남편은 커피를 받아 마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친절한 거잖아요. 아침 준비해주고 커피 따라주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면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제 속은 편하지 않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제가 어제 산 우유가 또 줄어 있었거든요. 반도 안 남았어요. 마른 침을 삼켰어요. 손끝이 차가워졌고요. 준호를 학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소미 선생님은 2층 자기 방에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근데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거지? 처음엔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 언제부터 바뀐 거야? 그리고 왜 제 앞치마를 입고 있는 거지? 물어보지도 않고 작은 일들이었어요. 하나하나는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쌓이니까 무게가 느껴졌어요.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남편한테 말을 해야 하나.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저를 보더니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제가 하나 타 먹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한소미 선생님은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는 소리가 들렸고요. 잠시 뒤 커피 향이 퍼졌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커피를 들고 거실로 왔어요. 그리고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네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한소미 선생님은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요. 그 빛이 한소미 선생님 얼굴을 비췄어요. 순간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한소미 선생님 손목에 팔찌가 있었거든요. 가느다란 은색 팔찌였어요. 처음 보는 거였어요. 아니, 처음이 아니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준호 요즘 공부 정말 열심히 해요. 성적도 많이 올랐고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제가 더 열심히 가르칠게요. 한소미 선생님이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 속에서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눈빛이었어요.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형태였거든요. 웃을 때 송곳니가 살짝 드러났고요. 그 눈빛이 차가워 보였어요.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편했어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늦었어요. 8시가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회사에 일이 좀 밀렸어.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넥타이를 풀면서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선생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가? 그게 요즘 자꾸 냉장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제 앞치마도 입고 그리고 당신한테 오빠라고 부르잖아요. 남편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괜찮은데? 준호 성적도 오르고 있잖아. 그건 그렇지만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선생님이 친절하게 해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남편 목소리가 조금 차가웠어요. 귀찮다는 투였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이상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혹시 내가 질투하는 건가? 아니야, 말도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거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한 거야? 제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거든요.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한소미 선생님, 방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왔고요. 한소미 선생님이 거실로 왔어요.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소미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꺼내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는 몰래 부엌 쪽을 봤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제 요구르트를 꺼내 마시고 있었거든요. 빨대를 꽂아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산 거였어요. 아직 안 먹었거든요. 손끝이 더 차가워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또 새벽 2시쯤에 잠에서 깼어요. 이번에도 세탁기 소리 때문이었어요. 탈수통이 돌아가는 진동이 마루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 떨림이 제 발바닥을 건드렸고요. 이번엔 진동이 더 강했어요. 침대 프레임이 덜컹덜컹 흔들렸거든요. 심장이 빨라졌어요. 가슴 안쪽이 조였고요. 이번엔 확인하러 갔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복도로 나갔어요. 세탁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세탁기 앞에 서 있었어요. 세탁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꺼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 한소미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빨래였어요. 남편 속옷이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한소미 선생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잠 설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든 속옷을 재빨리 뒤로 숨겼고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아, 이거요? 그냥 빨래 정리하려고요. 빨래통에 넣으시면 되잖아요. 아, 네. 제가 실수했네요. 한소미 선생님이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눈빛이 흔들렸거든요.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 남편 속옷을 들고 있었을까? 빨래 정리한다면서 왜 빨래통에 안 넣고 손에 들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숨겼을까? 제가 보는 순간 재빨리 뒤로 숨겼잖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근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할수록 더 의심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계속 걸렸어요. 밤새 뒤척였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새벽 5시쯤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얕은 잠이었어요. 꿈을 꿨거든요. 한소미 선생님이 제 방에 들어와서 뭔가 가져가는 꿈이었어요. 뭘 가져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깨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아침이 됐어요. 남편은 벌써 출근했고, 준호는 학교 갔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한소미 선생님은 2층 방에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근데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냉장고 음식은 계속 줄어들었고 새벽 세탁기 소리도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한테 말해봤자 예민하다는 소리만 들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요즘 야근이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사나흘은 8시가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예전엔 이렇게까지 늦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회사에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와서 한 달만 참아줘.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넥타이를 풀었어요. 피곤한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걸렸어요. 남편 서재에서 낯선 냄새가 났거든요. 향수 냄새였어요. 남편은 향수를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 냄새지?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근데 확인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준호는 학원에 갔고 남편은 회사에 있었고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는데 제 마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2층에서 내려오는 소리였거든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세탁실로 가고 있었어요. 바구니 속에 뭔가 들어 있었어요. 옷가지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 속옷이었어요. 손이 먼저 떨렸어요. 그 다음에야 눈으로 확인했어요. 맞았어요. 남편이 어제 입었던 회색 속옷이었거든요. 제가 빨래통에 넣어뒀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한소미 선생님이 들고 있는 거지? 심장이 빨라졌어요. 가슴 안쪽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뜨거운 덩어리 같은 게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숨이 막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거든요. 쨍그랑 소리가 났고요. 한소미 선생님이 돌아봤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근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거든요. 한소미 선생님이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고 다가왔어요. 어머님, 손 안 다치셨어요? 제가 치울게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접시 조각을 주었고요. 한소미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주었어요. 그 손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한 냄새였거든요. 서재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어요. 온몸이 굳었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어머님. 제가 쓰레기통에 버릴게요. 고마워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한소미 선생님은 웃으며 깨진 조각들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다시 빨래 바구니를 들었어요. 세탁실로 향했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세탁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잠깐 기다렸어요. 심호흡을 했고요. 그리고 세탁실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빨래통에 넣지 않았어요. 자기 손에 든 채로 하나하나 펼쳐보고 있었거든요. 남편 속옷을 손에 들고 냄새를 맡는 것처럼 보였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숨이 멎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지금 뭘 본 거지? 내가 제대로 본 게 맞나? 근데 분명히 봤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남편 속옷을 손에 들고 뭔가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정신을 차렸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고요. CCTV를 검색했어요. 여러 제품이 나왔어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작고 설치가 간단한 걸로 골랐어요. 가격은 15만 원 정도였거든요. 당일 배송이 가능했고요. 주문을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결제 버튼을 눌렀어요. 주문 완료.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이게 맞나?
집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맞는 건가? 근데 확인해야 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본 게 확실한지 알아야 했거든요. 남편한테 말하기 전에 증거가 필요했어요. 오후 5시쯤 택배가 왔어요. 저는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보기 전에 받아야 했거든요. 다행히 한소미 선생님은 2층에서 준호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상자를 열었어요. 작은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거든요. 설명서를 읽었어요. 설치는 간단했어요.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앱을 깔면 됐어요. 저는 서재로 갔어요. 남편이 주로 쓰는 방이었거든요. 책장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았어요. 책 사이에 숨겼고요. 각도를 조절했어요. 서재 전체가 보이도록요. 앱을 깔고 연결했어요. 핸드폰 화면에 서재 모습이 떴어요. 잘 작동했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뭔가 찜찜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남편도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야. 확인해야 해. 제대로 된 걸 보기 전까지는 남편한테도 말할 수 없어. 저는 서재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했어요. 8시가 넘어서였어요. 피곤한 얼굴이었거든요. 여보, 저녁 먹었어요? 응, 회사에서 먹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옆에 앉았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프로젝트 때문에. 한 달만 참으면 돼.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정말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한소미 선생님 얘기를요. 근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냥 제 눈으로 본 것뿐이었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또 예민하다고 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남편은 잠깐 쉬더니 서재로 들어갔어요. 일을 좀 더 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CCTV 앱을 켰어요. 서재 화면이 떴어요. 남편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일하고 있었고요. 한참 지나서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화면을 계속 봤어요. 잠시 뒤 서재 문이 열렸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서재를 둘러봤어요. 남편 책상 위를 살펴보고 서랍을 열어보고 책장을 뒤적였어요. 뭘 찾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 옷장을 열었어요. 옷을 만지작거렸고요.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옷장에서 뭔가 꺼냈어요. 남편 셔츠였어요. 냄새를 맡았어요. 셔츠에 얼굴을 묻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정도로요. 한소미 선생님이 셔츠를 제자리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재 문을 열고 나갔어요. 잠시 뒤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온몸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어요. 지금 뭘 본 거지? 진짜 본 게 맞나? 근데 분명히 봤어요. CCTV에 찍혔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남편 셔츠를 꺼내서 냄새를 맡았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이틀이 지났어요. 그 이틀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잠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한소미 선생님이 남편 셔츠 냄새를 맡던 그 장면이요.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CCTV를 몰래 설치했다고 먼저 말해야 하나.
그럼 남편이 화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기다렸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이 준호를 데리고 나갔어요. 준호가 보고 싶어 하던 영화를 보러 간다면서요. 여보, 우리 점심 먹고 올게요.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남편과 준호가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한소미 선생님은 2층 방에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CCTV 앱을 켰고요. 저장된 영상 목록이 떴어요. 이틀 동안 찍힌 영상들이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영상을 재생했어요. 어제 저녁 영상이었어요. 남편이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남편이 나갔어요. 그리고 한소미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또였어요.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남편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뭔가 꺼냈어요. 남편 지갑이었어요. 지갑을 열어서 안을 살펴봤어요. 카드를 만지작거렸고 사진을 꺼내봤어요. 우리 가족 사진이었거든요. 한소미 선생님이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넣었어요. 지갑을 제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갔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겨우 붙잡았어요. 다른 영상을 재생했어요. 그저께 밤 영상이었어요. 새벽 2시였어요. 서재에 불이 켜졌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뭔가 들고 있었어요. 빨래 바구니였어요. 바구니 속에서 옷을 꺼냈어요. 남편 속옷이었어요. 펼쳐서 봤어요.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가져갔어요. 빨래통에 넣지 않고요. 영상이 끝났어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정도로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 모든 친절이 거짓이었다는 걸. 새벽에 세탁기를 돌린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남편 옷을 먼저 빼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모르게요. 냉장고 음식을 마음대로 먹은 것도, 제 앞치마를 입은 것도,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른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울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났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울음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었어요. 영상을 계속 봤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얼마나 더 있는지요. 어제 난 영상이었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부엌에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안을 살펴보더니 제 요구르트를 꺼냈어요. 빨대를 꽂아서 마셨고요. 다 마시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확인 못하게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또 냉장고를 열었어요. 이번엔 반찬통을 꺼냈어요. 제가 해놓은 미역국이었거든요. 그릇에 담아서 먹었어요. 맛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요. 영상이 끝났어요.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소파 위로 떨어졌고요. 저는 소파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거든요.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등에서도 땀이 흘렀고요. 온몸이 뜨거웠어요. 근데 손끝은 차가웠어요. 이상했어요. 몸이 뜨거운데 손은 차갑고 심장은 빠른데 숨은 막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핸드폰을 다시 집었어요. 영상을 더 봐야 했어요. 끝까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오늘 새벽 영상이었어요. 새벽 2시 또 세탁실에 불이 켜졌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세탁기를 열었어요. 안에서 빨래를 꺼냈어요.
남편 속옷이었어요. 또요. 이번엔 그냥 들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빨래통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남편한테 보여줘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한소미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요. 한소미 선생님 방으로 올라갔어요. 2층 계단을 밟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발소리가 크게 들렸거든요. 한소미 선생님 방 앞에 섰어요. 문이 닫혀 있었어요. 노크를 했어요. 똑똑똑.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지로 가다듬었어요. 나와봐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어요. 문이 열렸고요. 한소미 선생님이 나왔어요. 평소처럼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잠깐 나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거실로 내려갔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따라왔고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한소미 선생님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CCTV 앱을 켰고요. 한소미 선생님 얼굴을 봤어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근데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선생님, CCTV 봤어요. 한소미 선생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뭐요? 다 봤어요. 선생님이 서재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남편 옷 냄새 맡고 속옷 가져가는 것도요. 한소미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거든요. 그게 오해세요. 오해? 이게 오해로 보여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영상을 재생했고요. 한소미 선생님이 남편 셔츠를 꺼내서 냄새 맡는 장면이었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화면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왜 그랬어요? 왜 남편 옷을 가져가고 냄새를 맡았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억제할 수가 없었거든요. 한소미 선생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세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차가웠어요. 알고 싶으세요? 목소리가 냉정했어요. 아까의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빠가 먼저 관심 가져주셨는걸요? 심장이 멎었어요. 뭐? 제가 처음 왔을 때 오빠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열심히 해달라면서요. 그때 느꼈어요. 오빠도 저한테 관심 있다는 걸요. 그게 무슨,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친절했을 뿐이에요. 한소미 선생님이 빙긋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뭔가 끊어졌어요. 이성이 끊어졌어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투가 바뀌었어요. 존댓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아니라 너. 너 지금 내 남편한테 그런 짓을 하고 내 탓을 해? 한소미 선생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제가 반말하는 게 놀라운 것 같았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아니야. 당장 짐 싸서 나가. 계약 기간이 아직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 신뢰 위반 시 즉시 해지야. 너 한 짓이 신뢰 위반 아니야? 한소미 선생님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돈은 당연히 안 줘. 변호사 통해서 처리할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에요. 한소미 선생님이 일어섰어요. 저를 노려봤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해. 당장 나가. 한소미 선생님이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발소리가 거칠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과 준호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저는 거실에서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갔고요. 준호가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남편은 코트를 벗고 있었고요. 다녀왔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제 표정을 보더니 웃음을 거뒀어요. 무슨 일 있어?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저는 남편을 서재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았고요. 남편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남편이 핸드폰을 받았어요. 영상을 재생했고요. 한소미 선생님이 서재에 들어와서 남편 옷장을 뒤지는 장면이었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선생님이에요. 당신 옷 냄새 맡고 속옷도 가져갔어요. 남편이 다음 영상을 봤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남편 속옷을 들고 자기 방으로 가는 장면이었거든요. 남편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진짜야? 네. 다 찍혔어요. 경찰에 따르면 자기 집안에 설치한 CCTV는 정당한 증거로 인정된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침묵했어요. 한참 동안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 여자가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믿어줬어야 했는데.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남편도 저를 안았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어? 나가라고 했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요. 잘했어. 남편이 저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직 한소미 선생님이 집에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돼서야 겨우 눈을 붙였거든요. 근데 1시간도 안 돼서 깼어요. 남편도 못 잤나 봐요. 눈이 충혈돼 있었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주말이라 늦잠 자게 놔뒀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한소미 선생님은 아직 2층에 있었어요. 어젯밤에 짐을 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도 옆에 앉았고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심장이 빨라졌어요. 주먹을 꽉 쥐었고요. 한소미 선생님이 거실로 왔어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짐을 쌌나 봐요. 저와 남편을 봤어요. 그리고 멈칫했어요. 나가시는 거죠? 제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네. 한소미 선생님이 짧게 대답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돈 얘기는 변호사 통해서 할게요. 계약서 위반이니까 한 푼도 못 받을 거예요. 알았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안 나가요?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한소미 선생님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나가면 준호 성적 다시 떨어질 거고 오빠는 또 바빠질 거예요. 어머님은 또 혼자 외로워지실 거고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근데 화는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씁쓸했어요. 그게 협박이에요? 아니요. 사실이에요. 한소미 선생님이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한소미 선생님 앞으로 다가갔고요.
여러분이라면 참으시겠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제 남편 속옷을 가져가고 옷 냄새를 맡는 사람을 제 집에서 쫓아내지 말고 참으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에요. 제 입장에선 당장 쫓아내고 싶었어요. 아니,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준호 때문에요. 아이가 충격받을까 봐요. 한소미 선생님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요. 더 큰일 나기 전에요. 한소미 선생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나가기 전에 뒤돌아봤어요. 오빠, 행복하세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문을 닫고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한소미 선생님이 나간 뒤 남편이 말했어요. 계약서 어떻게 할 거야? 변호사 통해서 정리할게요. 과외비는 안 줄 거예요. 계약서 상 실내 위반 시 즉시 해지 조항 있잖아요. 위반했으니까 돈 못 받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연히 안 줘야지.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힘이 빠졌거든요.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제 손을 잡았고요. 미안해. 뭐가요? 내가 너 말을 안 믿었잖아. 내가 처음 얘기했을 때 믿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저도 남편을 안았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 뭐해요? 아, 준호야. 일어났구나. 저는 준호를 봤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집으로 돌아갔어. 왜요? 계약 안 끝났는데. 선생님이 급한 일이 생겼대.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준호한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럼 이제 누가 공부 가르쳐줘요? 엄마가 알아볼게. 다른 선생님 구할게. 네. 준호가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 먹으러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봤고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변호사를 만났어요. 계약서를 보여줬고 CCTV 영상도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계약금 안 줘도 됩니다.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어요. 그러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한소미 선생님 측에 통보했어요.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미지급 통보였거든요. 한소미 선생님 측에서 답변이 왔어요. 이에 제기 없이 수락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끝났어요. 법적으로도 끝났어요.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남편이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준호는 새 과외 선생님을 구했어요. 이번엔 여성 선생님이고 통합 과외로 했어요. 입주는 절대 안 돼요. 제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도 동의했고요. 알았어. 다시는 입주로 안 할게. 그렇게 일상이 돌아왔어요. 근데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아직도 그 여자 얼굴이 눈에 밟혀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끔 새벽 2시쯤 되면 잠에서 깨요. 그 세탁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예요. 손끝이 차가워져요. 심장이 빨라지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을 봐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요. 그럼 조금 안심이 돼요. 어느 날이었어요. 준호학교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참석했어요. 다른 엄마들이 물었어요.
진희 씨, 과외 선생님 바꿨다면서요? 왜요? 아, 그게 선생님이 급한 일이 생겼대요. 거짓말이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그 선생님 요즘 소문 안 좋던데요. 네. 다른 집에서도 문제 일으켰다던데요. 남자 주인한테 이상한 짓 했다고. 심장이 빨라졌어요. 진짜요? 네.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제 과외 구하기 힘들 거래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제가 잘한 거였어요. 그 여자를 쫓아낸 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모임 어땠어? 괜찮았어요. 그리고 한소미 선생님 소식 들었어요. 뭐래? 다른 집에서도 문제 일으켰대요. 이제 소문나서 과외 못 구한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연하지.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한숨을 쉬었고요. 나도 너무 심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내 가족을 지키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제 가족을 지킨 거예요. 그게 엄마로서, 아내로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남편은 요즘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해요. 6시 반이면 집에 와요. 예전보다 2시간이나 빨라진 거예요. 준호는 새 과외 선생님과 잘 지내요. 이번 선생님은 50대 여성 선생님이거든요. 경력도 오래됐고 평판도 좋았어요. 통합 과외라서 저녁 6시면 돌아가시고요. 엄마, 이제 괜찮아? 준호가 어느 날 물었어요. 응, 괜찮아. 왜? 요즘 얼굴이 밝아 보여서. 준호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고요. 고마워, 준호야. 준호를 안았어요. 준호도 저를 안았고요. 남편과의 대화도 늘어났어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예전엔 남편이 너무 피곤해서 대화를 못했거든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 남편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웃으며 들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이요. 새 과외 선생님을 구하면서 조건을 확실히 했어요. 입주는 절대 안 돼요. 통학으로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도 꼼꼼히 확인했어요. 실내 위반 시 즉시 해지 조항도 넣었고요. 남편이 옆에서 봤어요.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앞으로는 잘할게.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근데 완전히 지나간 건 아니었어요. 가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계약서 사본을 봐요. 한소미 선생님과 쓴 계약서요. 그걸 보면 그때 일이 생각나요. 세탁기 소리, 남편 속옷, CCTV 영상, 한소미 선생님의 차가운 눈빛. 다 생생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빨라져요. 그럴 때마다 서랍을 닫아요.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요. 얼마 전에 동네에서 한소미 선생님을 봤어요. 우연히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봤거든요. 한소미 선생님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고요. 잠깐 멈칫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소미 선생님이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저도 차로 갔어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고요.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그 여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다른 집에서 또 같은 짓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 후회하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집에 도착했어요.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어요. 준호가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시험 100점 받았어. 진짜? 우리 준호 대단한데? 준호를 안았어요. 준호가 웃었고요.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진짜요? 응. 오늘 일찍 퇴근했으니까. 남편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고요. 이게 행복이에요. 내가 지킨 행복이에요. 여러분 집엔 그런 사람 없으시죠? 만약 있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의심이 들면 확인하세요. 내 가족을 지키는 건 잘못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가끔 새벽 2시에 잠이 깨면 그때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탈수통이 돌아가는 둔탁한 진동이 마루를 타고 올라와 제 발바닥을 건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마다 눈을 뜨고 남편을 확인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요. 그제야 안심이 돼요. 끝났다고요. 이제 다 끝났다고요. 근데 정말 끝난 걸까요? 그건 남은 제 인생의 몫이겠죠.